파이썬을 만나는 설렘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파이썬에 대한 그런 강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교재처럼 디딤돌 파이썬이라고 하는 교재를 활용하여 파이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파이썬이라고 하면 어떤 언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은 먼저 파이썬이라고 하면 가장 배우기 쉽고 구문이 간결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파이썬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에 대한 기초부터 그리고 실전 예제를 통해서 심화 과정까지 도달하는 과정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실제 파이썬을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동작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던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석진우 강사라고 하고, 이제 충주 시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파이썬 인공지능 강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석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컴퓨터를 사용할까요?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까요? 바로 우리가 빈칸 안에 들어있는 정답은 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르냐면 나는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기 위한다, 아니면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 연산 기능을 사용을 한다,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철수라고 하는 친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회로를 한번 공부해 보기 위해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보면 편의 사용 목적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T라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농작물에서 직접 그런 핸드폰, 그러니까 농작물에 있는 그런 농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과일을 실내에서 재배하고 싶어.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직접 내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컴퓨터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나와요. 보시게 되면 컴퓨터는 일단은 전자회로를 이용한 계산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데이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즉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컴퓨터의 특징이고 범용 계산기인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컴퓨터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넘어가면서 핵심만 이제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 설명드릴게요. 컴퓨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이나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영역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한글,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런 구분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사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기계라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명령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나 그런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간편하게 볼게요. 여러분은 코딩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되세요? 일단 코딩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나로 작성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할 때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할 명령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 규칙들의 집합이 코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점유율을 한번 보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더 구문이 간결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연구소, 학계에도 쓸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점유율이 그래프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 곁에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컴파일러와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프린트라고 하는 문자열이나 이거 출력하는 거 다 해볼 건데요.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일괄 변화 후 실행하는 작업이고,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마다 변환되는 거를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한 거를 용어를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볼게요. 지금 제가 보게 되면 파이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자, 파이썬은 어떤 걸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파이썬에 대해서 우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파이썬은 이제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 틀어놔 있던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주소창에 python.org 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쳤죠? 그럼 이렇게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나와요. 여기 윈도우 다운로드 3.11.4라고 나오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되거나, 또는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하나 클릭해 보시면 이런 노란색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이썬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우리가 버튼을 제공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이썬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완료돼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썬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크립트 편집기 방식으로 길게 작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서 뉴 파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어떤 장문을 입력했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A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쭉 입력하잖아요. 이게 바로 스크립트 편집기예요. 장문을 입력하는 방식. 이건 내가 몇만 줄 소스 코드를 작성해도 작성이 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이썬 셀에 입력하는 한 줄씩 끊어서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밤 뭐 먹었니? 라고 하면 2라고 대답하고 2 더하기 3이라고 하면 5라고 대답하는 방식이 있죠. 이것이 바로 파이썬에 대한 두 가지 스크립트 방식과 셀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파이썬 설치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설치할 때 아까 보셨던 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를 내려 받으시고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파이썬 설치하실 때 add python이라고 하는 버전 경로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설치 진행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 중 화면에서 설치 완료 화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를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실행할 건데, 자, 지금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메뉴에서 검색 부분이 있어요. 검색에 아이들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IDLE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통합 개발 환경이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셀 스크립트 방식이 아니라 프롬프트 방식이라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가 프롬프트예요. 한마디로 하이빅스비나 아이폰의 시리 같은 인공지능 AI 비서처럼 내 손안의 비서한테 물어보면 오늘 날씨가 어떠니? 라고 하면 오늘 날씨가 비가 와요. 9시 이후에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한 줄씩 한 명령어씩 입력하는 방식이 셀 프롬프트 방식이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셀 스크립트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장문의 소스코드 1000만 줄 이상의 소스코드를 입력할 때 30줄 이상의 소스코드, 장문의 긴 소스코드를 입력할 때 입력하는 방식이 셀 스크립트 편집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식 모드가 있고 스크립트 모드가 있는데, 대화식은 직접 명령어를 한 행씩 입력하는 거, 스크립트는 작성한 명령어를 일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 지금 확장자를 보시게 되면 .py로 실행을 하시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잠시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지금 볼게요.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지금 입력을 했어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처럼 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입력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프린트라고 하는 지금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뭐 C 언어를 해보시면 프린트 F라고 또 나오실 건데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프린트란 바로 뭔지 알까요? 프린트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그리고 또 입력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고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보겠습니다. 프린트하고 작은 따옴표 입력하셨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입력할게요. 예제처럼. 자,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로 헬로 월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엔터를 한번 칠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썬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구나를 바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의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 출력 함수구나. 그러면 헬로 월드로 이렇게 문구가 출력이 되는 방식을 헬로 월드 프린트 메시지 출력 함수라고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 중에 기초라면 이제부터는 한번 볼 건데요. 자, 프린트 요번에는 응용을 해서 프린트 2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그래요. 자, 프린트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2 더하기 3이라고 하면 5가 출력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 보면 2 더하기 3으로 그대로 메시지가 부호 숫자 포함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린트 했을 때 이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했잖아요. 2 더하기 3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2 더하기 3은 더하지 않고 그대로 2 더하기 3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프린트라고 하는 메시지 출력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2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하면 5가 출력이 되고 6 더하기 8이라고 입력을 하면 잠시만요. 6 더하기 8이라고 하면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6 더하기 8 하게 되면 14로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96 더하기 5 하면 101이 출력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프린트 그리고 여기서 2 더하기 3 하고 닫고 하면 2 더하기 3이 출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한 랭귀지 언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기본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대화식 모드, 셀 모드를 활용하고요. 명령어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즉시 처리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보시면 파이썬에서 C 드라이브에다가 py 워크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그럼 만드셨죠? 그럼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폴더를 만드는 1차 시, 2차 시, 3차 시까지 pywork 폴더 안에 .py라고 하는 확장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언어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저장을 해서 이곳에 저장을 시킬 겁니다. 반드시 확장자가 HTML은 .html이고 CSS는 .css, 자바스크립트는 .js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py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스크립트 편집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w 파일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디버그나 뭐 실행하는 방식도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드가 대화형 모드라고 보여요. 그럼 파일에서 위에 이게 지금 상태바 보이시죠? 아이들에서 파일에서 new 파일을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장문을 입력할 수 있는, 천주를 입력할 수 있는 셀 스크립트 방식이 나올 거예요. 이 방식이 셀 스크립트 장문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길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py 폴더에다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파이썬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딩을 시작하면 되는 건데, 메모장도 마찬가지지만 메모장보다는 아이들 셀에다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까지 기초 정도라면 뭔가 좀 더 재밌어서 좀 더 해보고 싶죠. 이제 함수에 대한 좀 개념이라던가 주석은 뭐고, 우리가 HTML 마크업 언어 랭귀지를 이용하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이라고 하는 웹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주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이썬에서 주석은 또 달라요. 왜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의 주석은 뭐냐면, 우리가 개발자한테만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본인이 뭐 패치라던가 버그 해결을 위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다는 게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함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듯이 파이썬에서는 좀 더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각 언어들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고, 우리가 또 하게 되면 변수와 리터럴에 대한 개념이 좀 나와요. 일단 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파이썬에서 변수는 우리가 뭔가 변하는 값이다, 누구든지 아는 거야. 그러면 파이썬에서 리터럴은 그 변수와 차이가 있는 반대의 개념이 생각하시면 돼요.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값 또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수는 뭐라고요? 변수는 변하는 거, 그리고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자, 우선 스크립트에서 이런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작성해 볼게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울 때는 무조건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많은 소스 코드를 예제를 작성을 해볼수록 본인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이 하는 소스 코드를 복습하기 위해서 저장은 필수로 하시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대화형 모드에다 입력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해봤던 그냥 프린트예요. 그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까 해봤던 거 또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건지 다시 응용을 하는 들어가는 건데요. 자, 프린트 입력할게요. 그러니까 프린트 입력하시고 여기서 헬로 월드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실행 결과예요. 우리가 저기 따옴표 3개가 보이실 거예요. 따옴표 3개가 간단한 명령어 입력을 하는, 출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cmd 명령어라고 치면 윈도우 R 누르시고 cmd 하면 명령 크래프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엔터를 치시면 잠깐 이건 예시를 돕기 위해서 보면, 이게 파이썬 셀처럼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내가 IP 컨피그라던가 이런 실제 우리가 윈도우, 리눅스 이런 형태를 입력할 수 있는 cmd처럼 이런 따옴표 3개, 따옴표가 아니라 여기 화살표 3개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로 월드까지 입력을 하셨죠? 그러면 똑같이 갈게요. 프린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칠 수 없으니까 컨트롤 X 하면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가 되니까 그거 하면 좀 더 편리할 거예요. 프린트 굿잡 이렇게 응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 잘한 것처럼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에러가 나올까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따옴표를 입력 안 했어. 그러면 요럴 때 파이썬에서 에러 해결 방법을 또 아시면 되게 좋아요. 자, 따옴표 치시고 여기 보시면 굿잡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굿잡 하고 반드시 따옴표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파이썬에 따옴표를 치지 않으시면 에러가 나와요. 에러가 나오고, 이 에러가 해당 문자열에 대한 에러이고 왜 이런 에러가 발생하시는지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굿잡으로 하면 문자열이 출력이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 굿잡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후에도 이런 뭐 에러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변수, 리터럴 이런 문제,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리스트 이런 개념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주석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석은 뭐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프로그래머, 개발자를 위해서 소스코드에 기술된 설명글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샵이라고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파이썬에서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셀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예시를 돕기 위해서 A라고 입력했잖아요. 이 앞에다가 Shift 누르시고 샵을 동시에 눌러요. 여기 보시게 되면 Shift와 샵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빨간 줄이 생겼어. 다시 Shift 누른 상태로 샵을 눌렀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 누른 상태로 Shift 샵 누르면 주석 처리가 됐고, Shift 샵을 누르면 주석 처리가 됐죠. 이게 바로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결과에는 보이지 않는 파이썬에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에도 주석을 다는 방법인 거고, 우리가 빈줄 같은 경우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스코드에서 이런 빈줄이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줄이 이게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행 결과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볼게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표현식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 구조예요.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문자를 입력할 때 세미콜론 입력을 안 한다. 이런 문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처럼 에러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한 행에 만약에 프린트는 문자를 출력 함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어서 입력을 했어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뭔가 좀 다른 차이가 보이죠. 따옴표를 입력을 했어. 근데 한 행에 이렇게 여러 문장을 입력할 때는 각 한 행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세미콜론을 꼭 찍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입력을 안 했잖아요. 세미콜론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난다. 왜 이런 에러가 나는지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여쓰기예요. 파이썬에서 들여쓰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 들여쓰기를 할 때 문장 시작에 대한 식별에 대한 오류가 떨어졌어요. 이런 문제도 행의 시작열을 반드시 행의 파이썬에서는 맨 앞부터 기술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왼쪽은 구멍가게고 오른쪽은 대형마트예요. 왼쪽에는 사장이 혼자 다 해요. 내가 사장인데 재고관리서부터 캐셔, 청소, 정산까지 해요. 그러면 오른쪽의 대형마트는 사장과 구매부, 영업부, 관리부, 재무부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책임 분할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질 때마다 담당하게 될 책임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거고, 자, 주어진 문제를 이제 분해하라는 건데요. 이제 프로그래밍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담당할 책임이 각 있어요. 회사의 업무 조직에 따라서 각 펑션, 동작을 주는 건데,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어떠한 동작을 주기 위해서 그 예상 결과, 실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건문이라고 하면 엑셀에도 마찬가지고, 엑셀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if 조건문에 따라서 우리가 else인지 else if인지에 따라서 참인지 것인지 나올 수 있는 거고, 함수 같은 경우는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작업을 뭔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보이시죠?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다.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출력하고 세부 동작할 수 있게, 우리가 순서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순서도는 플로우 차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 절차, 지향, 객체 지향에 따라서 직접 순서대로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 이러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 그러면 이 버스를 타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순서도라고 해요.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그러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는 시내 버스인지 아니면 시외 버스인지, 아니면 A 코스로 가는지 B 코스로 가는지. A 코스로 가면 우리 학교가 나오는데 B 코스로 가면 학교가 나오지 않아. 어떻게 if가 아니라 else가 되겠죠.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점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함수 호출될 때는 인수라고 나와요. 또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데, 인수가 뭐냐면 함수를 필요해 호출할 때 함수로 전달되는 정보를 인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린트라고 하는 메시지 출력 함수는 출력할 내용이라고 하는 대괄호 보이잖아요. 가로 안에 출력할 내용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할 함수인 거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현이에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개발자가 사용하는 숫자 데이터와 내부적으로 객체, 오브젝트로 표현한 데이터가 있는데, 자, 리터럴과 변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와요. 리터럴은 값이 변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해요. 파이썬에서 리터럴과 변수에 대한 개념 차이를 꼭 알아주시면 좋고, 왜냐면 리터럴과 변수, 리터럴은 뭐고 변수는 뭐다. 파이썬에서 리터럴에 대한 개념은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변수는 변하는 값을 지정하는 게 변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또 자료형이라고 이제 부분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이 있고 복합 자료형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은 복합 자료형이고,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 논리형, 문자형,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자료형이에요. 우리가 정수형 같은 경우는 정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int라고 해요. int라고. 정수는 int, 실수는 float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논리는 이제 true와 false라고 하고, 문자는 string이라고 하는데, 자, 리터럴에 대해서 있는데, 리터럴은 종류가 많아요. 몇 가지 종류냐? 5가지의 종류이다. 리터럴은 이제 변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고유한 하나의 값을 말하는 게 리터럴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럴은 일단 자료형 리터럴의 종류를 보면 기본 리터럴의 종류 중에 5가지의 리터럴 종류가 나와요. 정수 리터럴, 실수 리터럴, 복소수 리터럴, 논리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이 나와요. 그래서 정수, 실수, 복소수, 논리, 문자열, 이렇게 리터럴 5가지가 나오고요. 정수가 int, 실수가 float,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수 리터럴 같은 경우 보시게 될게요. 이게 조금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입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파이썬에 대한 언어를 마스터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심화적인 자바라고 하는 객체지향 언어인 랭귀지를 배우게 돼서 JSP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웹서버를 구동하는 파이썬 플러스크나 파이썬 DJ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교육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전에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정수 리터럴이라고 하면 0을 포함한 양수와 음수에 대한 정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0b가 붙으면 2진수고요. 0.5가 붙으면 8진수예요. 0x가 붙으면 16진수인데, 지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진수 리터럴과 2진수 리터럴이 있어요. 근데 2진수는 0b가 붙은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보시면 여기 근데 보면 뭔가 하나가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b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2진수라고 해요. 2진수. 0b. 왜 0b가 붙었냐면 바이너리라고 해요. 바이너리. 그래서 0b가 붙으면 2진수다. 그러면 8진수는 0.5가 붙는 거고요. 16진수는 0x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때마다 하나하나 명령을 하던가 수치, 연산을 입력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이론과 연동을 시켜야 돼요. 보시게 되면 리터럴에 대해서 정수 부분인데, 프린트 -1 더하기 1 해보면 0이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럴까? 문자열 출력이에요. 파이썬은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 기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쌤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린트 입력하시고 가로 열어주세요. 여기서 -2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하면 0이 출력이 되잖아요. -1에서 더해서 하나를 더한다. 그 뺀 값에서 하나를 더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0이겠죠. 이번에는 프린트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프린트. 자, 프린트해서 우리가 0B1010 여기서 더하고 1을 하고 가로 닫아 볼게요. 우리가 지금 0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너리라고 해요. 그래서 11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10에서 1을 더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1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프린트 또 메시지 출력 함수 늘 아시는 거고, 그래서 한번 기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시지 출력 함수 선언할 때 가로 열고 0,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따라와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x f 그리고 플러스 1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16이 나와요. 여기까지 한번 잘 된 친구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친구 있죠? 혹시 모르는 친구 있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명 한 명,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한 명의 분이 학습자분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좀 더 요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 리터럴 정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실수, 복소수 이제 다 나가야 되는데 문자열까지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실수 리터럴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면 이제 플롯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수 리터럴은 이제 플롯인데 소수점이에요. 소수점을 포함하는 수나 아주 큰 정수를 표현하는 게 실수 리터럴이다. 보시게 되면 소수점 표기법 같은 경우는 3.14, 마이너스 3.14, 0.123, 마이너스 15.0이라고 하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좀 함수를 활용해서 실수 플롯이지만 지금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 거듭 제곱을 했는데 2에 몇 승을 할 것인가? 3.142 빼기 12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14를 지금 곱해줬어요. 10에 몇 승이에요? 10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밑에 한번 보실게요. 3.14 22 여기는 10에 플러스 12승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왜 2가 붙을까? 그럼 플로트 실수 리터럴에서 2가 붙은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왜 2가 붙은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게 되는 것처럼 15점 플러스 12 1, 2, 3, 4, 5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더했잖아요. 문제를 출력하면서 15점 1, 2, 3, 4, 5를 출력한 결과예요. 그러면 밑에 거 보실게요. 이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적인 개념 볼게요. 3.142 빼기 5라고 하고 플러스 1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1.0000314가 나왔어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더 어렵고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 명 한 명 코딩하면서 돌아가면서 1대1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과정으로 직접 수치 연산해서 보여드리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문자를 출력했잖아요. 자,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실수 들어가요. 15에서 점 해서 플러스 입력하셨죠. 그리고 점 1, 2, 3, 4, 5 해서 가로 닫아줄게요. 그러면 결과값 저렇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에러가 났거나 뭔가 수치 연산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지. 왜?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소스코드 한 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모르면 본인만 손해라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42를 하셨죠? 그쵸? 그럼 빼기 5를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입력하신 상태로 빼기 5를 입력하셔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면 정확히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좀 입력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일시정지를 통해서 직접 궁금한 거 댓글로 문의 주시고 직접 하나하나 코딩하는 결과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딩해 주세요. 자, 일시정지 하셨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소수 리터럴이에요. 우리가 복소수 리터럴이라고 하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우리가 복소수를 하나에 표현하는 것을 복소수 리터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될게요.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해줬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나오는 되냐.
복소수 리터럴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 호출에 대해서 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거예요. 자, 실습어와 허수어를 갖는 거, 더해서 복소수 표현한 거 나왔죠? 여기까지 한번 코딩 해주세요. 자, 일시정지 해주셔서 코딩을 해주시고, 그럼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이제 논리 리터럴이에요. 자, 논리라고 하는 거는 참일 때 true, 거짓일 때 false. 한번 볼게요. 자, 첫 자만 대문자인 거 기억해 주시고 따옴표를 감싸지 않아요. 자, 프린트 not false 하면 그거의 반대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false, no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alse, 우리가 false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닐 경우라고 하면 뭘까? 참이죠. 다시 한번 논리 입력해 볼게요. 자, 파이썬 아이들 통합 개발 환경 IDLE 실행해 주시고 프린트 입력해 주셨죠. 여기서 not 거짓이 뭘까요? 아니다.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첫 자만 대문자, 따옴표로 감싸지 않는다. 첫 자만 대문자, 따옴표로 감싸지 않는다 하면 true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자열 리터럴이에요.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천천히 질의응답을 하고 결과물을 내는 수업을 할 건데요. 자,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뭐냐면 따옴표로 감싼 문자들의 묶음을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hello라고 묶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열이 이중 문자열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중 문자열을 묶을 때는 반드시 플러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프린트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친구 잘했어요. 그래서 헬로 라고 띄고 플러스 띄고 느낌표 하나 입력해 주시고 닫고 헬로 느낌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분명하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해볼 거는 간략하게 보면 출력문, 이제 프린트 함수는 했지만 내장 함수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함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 좀 나올 건데 잠시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DEF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는 거, 함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고, 그리고 요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부 호출하는 거, show underbar messa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show underbar message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변수, 여기 show message 가로 두 개잖아요. 여기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요게 지금 변수 선언한 거예요. 변수를 호출한다,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show underbar message로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댓글 달아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